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항공학과를 나와서 모항공사 승무원으로 6여 년간 근무했었고 결혼하고서 그만두고는 제가 모을 돈과 남편이 보태준 돈으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제 남편은 대학대 회계 세부학을 전공해서 개인 사무실을 차려 세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꽤 능력이 좋아 젊은 나이에 직원들을 여러 건을 인 만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이른 여름 비행기 안에서 손님과 승무원으로 만난 저희는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인연을 맺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무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늘 완벽한 걸 추구했지만 일 밖에서는 스트레스를 맘껏 풀어 그 누구보다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멋진 사람이었어요. 춤도 잘 추고 끼가 많아 어떻게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세무사란 직업을 택했을까 싶기도 했죠. 거기다 성품은 얼마나 좋았는지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했고 정기적인 후원 외에도 연말에 항상 사무실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는 했지요. 다만 이런 남편에게 결혼 상대로서 딱 한 가지 흠잡을 게 있다면 바로 이혼남이라는 것이었어요. 전 부인과 결혼 기간은 2년 정도 되었었고 다행히 사이에 아이는 없다 해서 그나마 저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들 분께 인사 갔던 날 남편의 부모님 역시 너무나도 넉넉하고 너그러운 인품의 훌륭한 아들을 키워낼 분들이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어찌나 좋으신지 제 손을 꼭 붙드시고는 아가야,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구나. 우리의 아들이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부족한 것이 참 많아.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가 잘난 아들에 대한 단순한 겸손인 줄만 알았습니다만 훗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을 때 차마 뼈 깊은 의미가 담긴 그 말을 예사로 들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신혼 초 끼볶은 신혼생활에 자꾸만 제 비행 스케줄로 인해 남편과 떨어지는 날이 많았고 때마침 임신까지 하게 되어서 직장을 결혼한 지 2여 년 만에 그만두게 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세부사로 워낙 바빴던 사람이라 상반기 때는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친정엄마가 들러 여행 다녀와서 시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사왔다고 전해드리라고 해서 가게를 알바생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께 간다고 미리 말씀드리려 전화를 드렸는데 충전을 안 해놓으셨는지 연락이 통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도 저희도 비밀번호를 서로 오픈했던지라 집에만 잠깐 넣어놓고 오려고 친정부모님께서 사온 선물을 가지고 시댁에 갔는데 근데 도어락을 열고 보니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낯선 목소리도 섞여 있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반가운 손님이 왔나보다라고 생각했네요. 어머니 저 왔어요. 연락드렸었는데 휴대폰이 끊겨 있어서 안 계신 줄 알고 잠깐 놓고 가려고 했는데 계셨네요? 라고 멋쩍은 듯 웃으면서 들어가니 순간 웃음기가 싹 가시고 저를 얼떨결에 보시는 시부모님과 어떤 젊은 여자.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마시던 주스를 떨어뜨려 쏟으시기까지 하셨네요. 아참 아가야 인사하거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아인데. 채희. 이름이 채희야. 우리 집에 잠깐 놀러왔다. 사촌이라면서 제게 소개한 여자는 청순한 인상이 인상적인 굉장히 미인이었고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당황해하고 있다 애써 제게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왔다가 우연히 이모님과 마주쳐서 놀러왔어요. 이제 며느님도 오셨으니까 가볼게요. 라고 서둘러 일어나려 하자 제가 사촌이라는 말에 오지랖을 떨어 여자를 붙잡았네요. 사촌이시라면 제 시누이 되시는 분 같은데 마침 점심 식사 때고 하니 같이 식사하면 어떠세요? 그러자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는 여자. 허나 제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잠시 생각 후 다시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간만에 왔는데 식사하고 가거라. 그렇잖아도 오늘 더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보내면 내 마음이 안 좋지. 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다시 한번 사촌 시누이를 붙잡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제안을 승낙한 시누이는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명이서 식사 준비를 하려는데 사실상 사촌 시누이가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살림의 고수였던지 냉장고 남은 재료들로만 해서 뚝딱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하나같이 맛도 있어 저는 심한 입덧에도 불구하고 간만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와, 너무 맛있어요. 아가씨는 어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와서 저 요리 좀 가르쳐주세요. 너무 솜씨가 좋아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사실은 오랜만에 요리를 해서 자신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결혼을 2번씩이나 했는데 한 번 유산한 후 더 이상 자식복은 없는지 슬아의 자식은 없네요. 라고 쓸쓸하게 말을 했는데 덩달아 시어머니도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는 아차 싶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시누이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 익숙하게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다시 즐거운 대화를 하며 어색함 없이 시간을 넘겼네요. 사촌 시누이는 또래라 말도 잘 통했고 성격도 잘 맞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현재 다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남동생은 지 인생 사느라 연락도 잘 안 된다 했습니다. 시어머니하고도 나중에 연달아 만난 거지 여태 쭉 세상에 혼자밖에 없었다며 말하는 시누이. 그래서 평생 행복한 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었던 게 소망이었는데 복이 없었는지 그것도 잘 안 돼서 이혼을 2번씩이나 했다 하는데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촌 시누이와 잘 지내보고자 했어요. 집에 갈 때 시누이와 같이 나와 제 차로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줬는데 그때 시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혹시 오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주면 안 될까요? 사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 껄끄러운 사이라 절 봤다 하면 분명 이모님께 한 소리 할 거예요. 괜히 저 때문에 패기치기 싫으니 부탁 좀 할게요 하고 얘기를 해서 저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보냈네요. 남편이 집에서 퇴근하고 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차피 비밀 없는 남편이었기에 사촌 시누이에 대해 얘기를 털어놓을까 하다 말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약속도 떠올라서 이내 관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촌 시누이가 만든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집에 돌아와선 자꾸만 그 반찬들이 땡기는 거예요. 여느 맛집들 반찬도 심지어 친정엄마 음식도 계속 개워내기만 했었는데 참 신기했죠? 저는 임산부의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혹시 아가씨 연락처 있음 좀 부탁드린다고 실은 제 뱃속 아기가 자꾸만 아가씨 음식을 먹고 싶다 한다며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께선 망설이다 결국 제게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 혹시 사촌 시누에게 반찬 좀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부탁했고 다음날 손살같이 준비해오는 고마운 시누이였네요. 집은 불편하다고 대신 카페로 잔뜩 바리바리 반찬들을 싸들고 왔는데 보니까 고맙게도 다 임산부한테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며칠 개워내기만 했던 저는 반찬이 오자마자 다용도실에서 즉석밥을 데피고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었네요. 그러자 시누이는 제게 물을 따라다 주며 천천히 먹어요. 즉석밥도 임신 중에 안 좋은데 이럴 줄 알았음 밥도 좀 해올 걸 그랬나봐요. 다음에는 영양밥 지어올게요. 다음에 또 해주신다고요? 저야 감사하지만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제 요리를 좋아해 주시는데 보람도 느끼고 좋아요. 사실은 제가 사정이 좀 그래서 잠깐 이모님 댁에 들어가 지내기로 했는데 머무는 동안에는 언제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마운 말을 해주는데 어찌나 그 말이 달갑던지요. 저는 사촌 시누이에게 반찬값과 함께 커피를 대접했는데 사촌 시누는 돈은 절대로 안 받으며 반찬값은 커피로 됐다 했습니다. 향이 좋다며 한 모금 마신 후 카페 분위기를 둘러보는 시누. 저희 카페에는 남편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많이 있었고 승무원 때 제 사진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저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느낌이 여전하네요. 정은 오빠 여자한테도 잘하고 매력적이고 능력도 있어서 멋지죠. 선남선녀가 만나서 행복하니 좋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기분 탓이었는지 몰라도 어쩐지 신우에게도 쓸쓸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쓰이기도 했어요. 제 남편과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 같아 저도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아가씨에게 행복한 가정 다시 꾸리라고 남편 같은 사람으로 알아봐 소개시켜주겠다 했죠. 그러자 신우이가 고개를 한싹 걷쳤고는 아니요. 난 정은 오빠 같은 사람은 별로 이상형이 아니라서요. 아니 결혼 2번 해서 그런지 남자라면 하기 때이더라고요. 재혼은 원래 기억력 떨어져서 하는 거라는 말을 2번째 결혼해서 실감했어요. 난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라고 안색 싹 바꾸며 너무나 단호하게 쳐버리길래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도 했네요. 남편이 멋지고 괜찮다 할 땐 언제고 남편 같은 사람 소개해준다니까 또 별로 이상형이 아니라 하고
정말로 남편과 개인적으로 껄끄러운 사이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것 외에는 크게 이상한 점이 없어서 저는 주기적으로 사촌 시누이가 해주는 반찬을 챙겨다 먹었습니다. 반찬 때문에 맺은 인연으로 친해져서 사촌 시누이는 종종 카페에 놀러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가곤 했네요. 옵션으로 가끔 시어머님도 같이 오셔서 같이 커피 마시고 수다를 떨거나 남편이 늦게 온다고 하면 함께 드라이브도 가서 속에 있는 얘기도 나누기도 하면서 돈독하게 정을 쌓아갔습니다. 근데 시댁에 갈 때 이상하게도 꼭 남편하고만 같이 가면 시누이는 없었어요. 일부러 피한 것이 분명했죠. 이쯤 되니 문득 시누와 남편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전 시누와의 약속을 어기고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자기야, 혹시 공공나는 시누 알아? 아가씨가 사실은 시부모님 댁에 있는데 자기랑 많이 껄끄러워 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공공이 우리 부모님 댁에 같이 있어. 그 녀석 자기 부모님하고 캐나다에 지금 있을 텐데 걔가 왜 들어왔지? 무슨 말이야? 두 분 멀쩡히 잘 살아있는데? 잠깐만 중요한 전화 왔다. 나 잠깐 나가서 연락 좀 받고 올게. 라고 훅 사라지는 남편. 뭔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네요. 분명 채이라는 아가씨였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오갈 데 없어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다 했는데 왜 그런 걸 속였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어 혼란스러워하던 찰나. 남편이 나간 사이 남편의 가방에서 또 다른 핸드폰이 울리는 걸 우연찮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이름이 내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내 사랑.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란 부인인 저뿐 아니었던가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 심상찮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 사이 휴대폰은 끊겼고 부재중으로 뜨자마자 바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떨결에 제 뒤에 휴대폰을 숨겼는데 하필 때에 맞게도 남편이 가방에서 뭘 찾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었던 휴대폰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치미를 떼면서 뭘 찾냐고 했더니 남편 당황해하며 아무것도 아냐. 일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분명 내가 갖고 왔는데 어딨는지 안 보이네. 암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뭐 사무실이나 차에 어딘가에 있겠지. 뱃속 우리 아기한테 간만에 태교 동화나 읽어주고 자야겠다라면서 웃음으로 얼룽뚱땅 때우고는 배를 쓰다듬으며 동화까지 읽어준 뒤 제게 800개를 해주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온갖 갖가지 나쁜 상상을 하고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며 설마 하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을 사랑하고 믿는 부인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이유 없는 다짐으로 꾹 눌러 참으려 했지만 의심은 도무지 가시질 않더군요. 저는 남편이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을 때 지문을 이용해서 비번을 풀었고 그 안에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와, 그런데 세상에 휴대폰을 보는 순간 한순간에 기가 막혀 어떤 말도 안 나오더군요. 세상에 어느 여자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하고 서로 톡을 주고받은 바람빈 정황들이 그 추한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무엇보다 그 상간녀의 정체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저희 결혼식에도 온 남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여직원이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의사 남편에다가 애 하나 있는 유부녀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멍멍이 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욕이 절로 나오대요. 어떻게 지 새끼를 임신한 저를 두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일 수가 있는 걸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그토록 믿고 신뢰한 만큼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증거될 만한 것들을 위해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고 난 뒤 저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자고 있는 남편을 죽일 듯 노려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 초부터 제가 비행 때문에 집을 비운 날이 많았고 남편도 업무 때문에 바빠 야근과 외박이 잦았던 지난 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뒤늦은 깨달음이 절 괴롭혔습니다. 카페에 출근해서도 대체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 해결을 해야 할지 최대한 이성을 찾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누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반찬을 싸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색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던지 절 어루만져주며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세상에 이 땀 좀 봐. 임산부가 입술도 새파래져갖고는 안 되겠어요. 얼른 나랑 병원부터 가요. 하며 걱정해주면서 제 손을 잡아 끄는데 저도 모르게 신우에 대한 의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한 서러움이 밀려들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꼭꼭거리면서 울었는지. 하참 신우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저도 모르게 어젯밤에 있었던 속내를 다 털어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우, 어젯밤에 옮겨놨던 상간녀의 증거가 담긴 제 휴대폰을 보더니 동공이 확대되면서 기가 막힌 듯 마치 전에도 이런 일을 한번 겪은 당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야, 또 이 여자야? 기가 막혀서. 세상에, 그것도 부인 임신할 때만 골라 똑같은 여자랑 2번씩이나 바람을 폈네? 그 정도로 절절하면 차라리 이 여자와 결혼을 하지. 왜 아무 상관없는 멀쩡한 여자 인생을 망쳐. 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걱정 마요. 내가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해결해줄게요. 라고 큰소리 떵떵 치며 얘기를 하고서 당장에 카페를 나가는데, 아차 싶은 사이 신우는 택시를 타고 가버렸고 저는 사고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에 재빨리 차를 타서 신우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사무실 앞에서 신우는 택시에서 내렸고 단번에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는데, 저도 얼른 주차해놓고 일이 크게 번지는 것 같아 신우를 말리려고 뒤따라 들어갔네요. 그런데 도착한 신우를 보고 전 직원이 단번에 놀랬고, 그들의 그러든지 말던지 신우는 다짜고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었습니다. 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아. 나 때도 그러더니 새로운 부인이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꼬리치고 싶니? 예전엔 손님으로 정은씨 상간녀 노릇을 하더니 이젠 아예 직원으로 들어와 눈에 뻔한 불륜인가 그래? 잊혀 죽여도 시원찮을 여자 같으니. 내가 그땐 정은씨한테 버림받을까봐 너한테 모르고 당했는데, 그때 내가 당한 고통까지 이자쳐서 갚아주마 하고 마구잡이로 후두려 했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그 짧은 사이 여자의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카락은 몇 움큼 빠진 상태로 사방에 흩어져 날려 있었고, 옷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라 그 여자는 차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너 미쳤어? 왜 갑자기 사무실에 와서 행패야? 너랑 끝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사무실을 들쑤셔놓냐고. 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선 뭐하는 짓거리야. 너랑 저 상간녀 돌아나는 꼴 보자니 열받아서 그랬다. 왜? 너 아직도 저 여자 만난다며? 세상에, 지겹다 지겨워. 그것 때문에 나 충격으로 유산해서 지금까지 내 새끼도 하나 없는데 너 예나 지금이나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지니? 그럴 거면 니들 둘이 결혼하지. 왜 꾸준 불쌍한 여자 바보 만들고 이따위 짓거리로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너 저 상간녀가 너한테 올 것 같았음. 벌써 의사 남편하고 이혼하고 왔지. 왜 아직도 유부녀인 상태로 너랑 만나고 있을까?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 남편은 이성을 잃고 신우의 멱살을 잡았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뜯어말리며 신우 앞에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야? 채희 아가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따위로 대해? 아가씨는 그냥 내 편 들어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와 내 대신 복수해준 거야. 추악하게 바람핀 당신이 이럴 자격 있어? 뭐 공공 아가씨라고. 얘가 당신더러 공공네? 뭐야. 그럼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 댁에 있다던 공공이 바로 이 여자였어? 아주 다들 제정신이 아니네. 내 말 지금부터 똑바로 들어. 당신을 바보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이 여자야. 이 여자, 나랑 5년 전에 이혼한 내 전처라고. 뭐라고?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순간 전 어리 빠져 한참 동안이나 남편을 멍하니 보다가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민망한 듯 고개를 수그리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신우라며 댁에서 같이 지냈던 여자가, 제가 여태 신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여자가 나와 아이를 위해서 수고스럽게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날랐던 신우이가 바로 남편의 옛 전처였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바람으로 철 농락한 남편이나 절 기만했던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아니 이 여자나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힘없이 그들에게 돌아섰고 사무실을 터덜터덜 빠져나갔는데 신우가 절 붙잡으며 제 앞에 사정을 하더군요. 속여서 미안해요. 정말 내가 볼 낯이 없어요. 근데 내가 공공씨 전부인이었지만 이미 다 끝난 사이고 입감정 따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공씨 현재 부인인 당신을 만났을 때 낯선 제게 식사를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인상적이라 잘 지내고 싶었어요. 정말로 곧 태어날 아기와 정은씨가 행복해졌으면 했고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욕심을 부린 모양이에요.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요. 라고 사죄하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며 그대로 차에 돌아와 모든 것에게 기만당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펑펑 울음을 쏟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비롯한 남편 얼굴을 차마 제정신으로 볼 수가 없어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기 낳을 때까지 친정에 있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정말 이번에는 실수였다고 나와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 했지만 대충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유구한 바람의 역사 곁엔 늘 상간녀가 있었고 쉽게 끝낼 관계가 아닌 것 같아 저는 친정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뱃속 아기한테 미안해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애비자 격 없는 사람 곁에 있느니 차라리 저 혼자 잘 키우는 것을 택하고 남편에게 법원에서 보자 했네요. 저는 상간녀 남편을 찾아내어 바람의 증거 자료들을 내보였고 결국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혼당하며 끝내는 현재 남편과 대놓고 동거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도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한 푼이라도 뜯어낼 요량으로 악착같이 소송을 진행했네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다행히 제 아기는 40주를 다 채우고 출산을 했고 제 딸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친정엄마의 연락을 받아 뒤늦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작은 아기를 보며 감격에 겨워하고는 그저 제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모로 잘못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며 저와 연락 끊긴 시누이는 아니, 남편의 전처는 아직까지 시댁에 머물고 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발표한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균열이 있다고 한다더라고요. 하며 전처는 툭하면 상간녀에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된다며 반드시 그 진리를 상간녀에게 일깨워주겠다고 했대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어이없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전처임을 숨기고 제게 다가왔던 건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저한테 너무나 잘했고 저 대신 상간녀한테 복수해준 그 여자가 믿지 않았네요. 고맙기까지 한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조금 아기가 더 크고 시간이 흐른다면 나중에 제가 전처를 찾아간다면 그때도 전에 잘 지냈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으로 저희 이젠 둘 다 묶이지 않았으니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런 제 맘을 담아 사연을 보내봅니다.